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태클을 걸고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다른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은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상반된 욕구가 있다. 독립의 욕구,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 반대로 의존 욕구, 친밀감, 유대감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의 독립성이 존중받지 않는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수치심인 거고요. 의존 욕구, 사랑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친밀감,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훼손되면 그때는 이제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본능적인 거죠. 연결된 느낌이 없다는 거는 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포심으로 다가오는 거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만큼 중요한 욕구고, 그러니까 이게 훼손됐었을 때 수치심과 공포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를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양육을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행동을 좀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하게끔 하려고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을 본능적으로 써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순간 행동을 교정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이 크죠.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했던 여러 가지 나를 혼내는 그런 표현 중에서 나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내담자에게 듣는 표현은 너 나가 이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라.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느낌은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떼쓰고 뭐 말 안 듣고 하다가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말 듣는 거죠. 그런 감정,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데미지를 입혀서 행동을 교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순간 행동은 교정되지만 이면의 감정은 굉장히 깊게 자리 잡히고 그게 나의 일생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공포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연결됨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 때 굉장한 공포심이 드는 식으로. 지금 이 예는 오늘 수치심과는 다른 예지만 이제 수치심 설명을 드리면은 그만큼 또 깊숙한 묵직한 데미지를 주는 게 수치심인데, 개인의 독립성, 존재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 그때 굉장한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나의 고유한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취급을 자꾸 받으면 굉장히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열등한 느낌이 들어요. 가치 없는 느낌. 그게 수치심이죠. 이제 인격적인 비난을 하는 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비교하는 거. 다른 애들은 잘 마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수치심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평소에는 관심이나 존중받는 느낌 별로 못 받았었는데 어느 날 운 좋게 시험을 한번 잘 봤더니 갑자기 사랑을 막 표현하고 나를 챙겨주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좋은 경험이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수치심이 이제 쌓여요. 아,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구나. 이게 굉장히 학대하는 나쁜 부모님들에 한정된 게 아니라 부모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가장 힘든 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주장 별로 안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하다가 점점점 자기 존재감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죠. 근데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태클을 걸고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다른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될까봐, 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하면서 나를 떠나갈까봐, 뭐 자연스러운 발달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역시도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어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면서 이제 커가면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한 거. 그래서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나의 자기 주장을 자꾸 이렇게 꺾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진로나 나의 어떤 생각, TV 보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은근히 무시하고 너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나의 존재감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그게 그냥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런 내 의견 표현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랑 수치심이랑 페어링,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성인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죠. 그다음에 누가 내 경계를 넘어오려고 할 때도 경계를 지켜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근데 그 순간에 멈칫하게 되는 거는 내 생각이 복잡해서 멈칫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작용해서 스톱이 돼요.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가 내 주장했다가는 내가 예전부터 경험했던 그런 자기 주장할 때 느껴진 경험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올 것 같은 느낌. 공포죠, 공포. 감정 공포라고 하죠. 그래서 애시당초 원천 봉쇄하게 돼요. 자기 주장을 못하고. 사연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은 나는 나를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동시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분이 매우 더러웠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묘사가 잘 된 표현이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엄마 기준에 어긋나면은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나의 존재, 내가 판단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는 나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V 보면서 뭐 강다니엘 보면서 저렇게 독립적으로 난 살 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강다니엘이랑 너는 다르지,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능성, 존재감, 나의 취향, 그리고 이제 친척들 앞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적도 있다. 이것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엄마가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캠핑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친구가 억지로 나랑 해줬는데 그거를 친구가 말해버려가지고 이제 엄마는 그 이후로 친구랑 논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너무너무 기분이 더럽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게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엄마의 의심에 당당하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모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친구 관계에 굉장히 예민했던 분들이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 편안했던 사람, 자연스러웠던 사람은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너 친구 있냐 없냐,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다음에 너 어떤 친구랑 노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쟤랑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뭐 당연히 기분 나쁘고 뭐 갈등 생기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주제 수치심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의 가치가 이제 낮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존재의 가치가 낮게 여겨지면 친구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 못하고 아니면 아예 친구한테 다가가지 못하니까 실제로 친구 관계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 탓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깊게 느낀 감정들이 나의 지금의 일상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그 감정들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다른 감정들보다도 더욱더 괴롭기 때문에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덮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소희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지금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이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진다고. 바로 그 점이에요. 친구는 많고 적고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다른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은 친구 많이 사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별로 옳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당당하게 내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스스로를 검열하고 그러느라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러느라고 더 위축되고 또 이제 소희님이 사연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흔합니다. 저는 내담자분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스토리예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의 발표 수업, 이 발표 수업이라는 게 학예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낯가리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당황하고 울고 그래서 발표를 잘 못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공포심만 자극된 게 아니라 오늘 사연과 관련된 수치심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 나의 존재는 나의 어떤 기질 성향은 혼자서 책 읽거나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내향적인 거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소의 친구가 내 마음에 맞는 친구와 깊은 관계 맺으면 되는 거고 혼자 있어도 되는 거고 근데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그때 또 피곤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요. 오히려 피곤한데도 내 마음 무시하고 억지로 나가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지금 안 놀러 가면 너 왕따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갈등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본 엄마가 왜 안 나가고 노냐,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엄마는 이제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본인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내 성향에 따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존중 못 받고 공감 못 받고 오히려 혼나니까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셨듯이 어려도 다 느껴요. 유치원이어도 엄마는 내가 느끼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보다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엄마의 감정이거든요. 엄마의 감정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인인데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엄마나 다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너무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어렸을 때 크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면 당연히 조절이 안 되거든요. 압도돼서 감정에 압도돼서 눈물이 난다. 근데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울지 말라고 또 하고 근데 울지 말라고 하면 울음이 더 나는 거예요. 감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존중받고 공감해줘야지 그 감정의 해소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였던 행동적인 측면에서 눈물이 이제 조절되는 건데 공감을 못 받고 오히려 억압받으면 이 안에서 감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 안 되고 압도되고 눈물이 멈출 수가 없고 그럼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내 감정을 내가 조절 못하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조절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크게 느끼는 거.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능인데 그거를 이제 무시받은 존중받지 않은 경험이 너무 안타깝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친구 관계에 예민해지는 부모님 있는데 본인이 그런 괴로운 감정을 해소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접근 자체,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게 자녀에게는 힘든 경험으로 이어지는 게 많죠. 이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얘기를 이제 하면은 엄마도 본인을 닮은 모습이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나 닮은 모습 보여서 안 그러길 바라서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되는 게 아이러니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부모가 스스로 가지는 게 양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투사가 일어나거든요. 동일시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수치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다뤘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